안녕하세요. 주요 기사, 경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증시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니케이 지수 0.25% 올라갔고요. 이제 중국도 한 1% 정도, 항생테크도 한 2% 정도 그동안 좀 안 좋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점 가려면 아직도 멀었죠. 그리고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한 이런 빅테크 종목들은 많이 못 가고 있다. 요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홍콩, 우리나라, 일본,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이걸 지금 어떻게 올려야 될 것이냐? 참으로 어렵고 난망한 상황이다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연어값, 유류세, 또 이제 밀가루 가격, 곡물 파고동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인수위에서 나온 대목이 또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발표를 했죠. 전기세하고 가스비 동결하거나 아니면 찔끔 올리는 식으로 해서 잡아 나가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얘기도 좀 나왔죠. 그래서 주가의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 그래서 뭐 창의적인 해법이 나와야 된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려운 얘기죠. 지금 이거를 어떻게 또 끌어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아직은 해결책은 없지만 일단 '그렇게 가져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제 그 정도까지는 나왔어요. 그래서 쉽지만은 않고 그리고 문제의 종목 현대사료 그래서 지금 가다가 또 인제 바닥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뭐 그림의 떡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밀가루 가격, 곡물 가격이 지금 폭등을 했지만 이런 작전 테마주들 딱 시총이 이래 가지고 잡아서 끄집어 올리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유태유태하다 라는 대목들. 그리고 인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또 큰 몫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이런 종목들이 시기에 못 간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인제 우리나라 배터리에 관련한 부분들도 굉장히 또 키우겠다 이런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원자재 값 상승에 대한 부분들 이걸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 이게 가장 큰데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이 이분 이 한덕수 총리 이분의 손에 거의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또 신망이 두텁고 지금 두루두루 요직을 다 거친 어떻게 '야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인정을 받는 아주 덕망 높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지금 총리를 하셨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때 지금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민주당에서도 인제 크게 반대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 무역협회, FTA 뭐 체결 뭐 등등 해 가지고 뭐 차관 장관 뭐 두루두루 요직을 다 거쳤다라는 부분들. 게다가 이제 "도덕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들고 날 수 있는 그 유일한 카드가 인제 김앤장에 그래서 공직 끝나고 갔다가 나오고 갔다가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앤장 아시겠지만은 뭐 김앤장은 우리나라 살아있는 권력 뭐 이상의 집단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전관 예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대목이 있는데 문제가 이제 론스타 요때 지금 우리나라 돈 빼먹고 도망간 거 봐줬다. 영화화돼서 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 일단 "관여한 바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고 또 의아스러운 게 이분은 자녀가 없죠. 자녀가 없다 보니까 돈이 많더라도 "물려줄 자식이 없다."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도덕설 흠결에 대한 부분들 더더욱 잡아 낼 것이 없다라는 대목인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지 일단은 지금까지 청문회 쭉 거쳐온 바에 의하면은 문제가 없이 쭉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이고 앞으로 금융, 경제, 정치 또 부동산 이런 부분들까지 잡아 나갈 것인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지금 생산성 본부 그래서 지금 청문회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지난번 또 이제 안대희 또 이제 대법관 에 대한 이슈도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 뭐
대거 지금 고문료 받았다라고 해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은 김앤장 법무사무소 고문하면서 총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론스타일 위원회 불법 매각 은폐한 책임자라고 투기감시자본센터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또 이루어질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이 총리 인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볼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송영길 지금 전 대표가 지금 천주교신가 봐요. 그래서 일단은 은퇴한다라고 했는데 다시 나왔죠. 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여론 조사에 의하면은 거의 힘들죠. 그리고 이제 경기지사도 뭐 지금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공수가 바뀌었는데 이걸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또 큰 이슈가 있다라는 대목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100만 명분 추가 추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난리가 아니죠. 오늘은 좀 많이 줄긴 했는데 월화는 일단 제끼고 수목금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또 신규 변이에 대한 부분들, 요양시설이나 학교 어린이집,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 보호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또 이제 롱 코비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전화가 안 되죠. 그럴 만도 한데 이게 지금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한계에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역 포기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 코로나에 대한 심리 치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뭐 좌우지간 안 걸린 사람들이 운이 좋고 대단한 거죠. 지금 거의 국민의 절반가량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결국 또 추진기구를 가동해서 가을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더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찌 됐거나 끝난 건 없습니다. 끝난 건 없는데 끝난 것 같이 상황이 돌아가는 것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접종 센터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런 걸 가져가겠다. 또 이제 요양시설, 요양보호시설, 이쪽에 지금 입소해 계신 분들이 가장 큰 이슈인데, 사망자가 가장 사망의 온상이죠. 이런 대목인데 이걸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러면서 오늘 나온 기사가 스프레이형 코로나 치료제가 대세, 경쟁력 어떠한 이슈가 있느냐.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 예방 목적으로 연구 활발.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주사형 경구형인데, 야 코에다가 지금 주사를 찌르는 건가요? 굉장히 지금 공포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코 속에 집어넣는다. 애들 얼마나 또 아플까요? 근데 이거 말고 칙치기로 이제 예방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논란이 클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주사제는 12개 맞는 걸로 일부 국가 치료제로 승인해 사용 중이다. 델타 크론 등 각종 변이에도 중화력 불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 요게 중요한 팩트죠. 예방 스프레이는 안전성, 지속 유효성이 관건이다. 지금 기존에 있는 걸로 안 되니까 새로운 신규 형태의 치료제가 나와줘야 된다. 그게 이제 스프레이형, 분사형, 지금 이런 형태다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엔데믹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방 치료제인 스프레이형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백신형 제품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 부위로 분무할 경우 코 상피 생포 내에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산화 질소가 생성하는데, 생성된 산화 질소가 코로나 복제 감염을 방지하는 원리다. 요게 지금 밑줄 짝이죠.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셀바시온, SK바사, 또 이제 셀트리온, 흡입형에 대한 부분들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큰 이슈가 있고, SK바사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단계다. 일단 백신은 하반기 때 나와서 부스터샷에 대한 부분들 가져갈 것이다라는 대목이죠. 그리고 캐나다 세노타이즈 작년 스프레이형 치료제를 개발을 했다. 이스라엘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인도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자, 바레인,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뭐 감소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이 됐죠. 그래서 이 지금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변이 그리고 다음 팬데믹 대응에서도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